자, 우리 저번 시간에 주교표 얘기했었고요. 20번까지 원자번호 외우고 다 외웠어요? 나영아 원자번호 15번? 잠시만요. 땡 탈락. 아, 1이네요. 정답. 원자번호 8번. 산소. 태연아 원자번호 3번. 리튬. 나형아 원자번호 11번. 나트륨. 민주야 미안하다. 원자번호 20번. 저번 시간에 틀려서 그래 너가. 칼슘이고요. 오장 좋지. 원자번호 19번. 19번. 그다음에 17번. 왜 저한테 두 번 물어보세요? 하지 말고. 17번 염소입니다. 왜 저한테 두 번 물어보세요? 그러지 말고. 어? 아니지. 네가 대답 못한 걸 대답해 준 거잖아. 얼마나 착해. 친구가 어려움에 처할 때, 처해 있을 때 알려주고, 또 시험 시간에 알려주지 말고. 자, 전자배치를 내가 숙제를 그려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그 전자배치에 따라서 화학 결합을 볼 거예요. 56쪽입니다. 전자배치 다시 해보자면은, 자, 1번 수소는요, 원자의 양성자 한 개고 전자 첫 번째 껍질에 한 개 들어가겠지. 그 다음에 나는 너네 설명하려고 주기율표를 해줄 테니까 너네는 지금 노트에 적어놓은 거 있을 거 아니야. 그 태연이 잘해왔던데 주기율표를 해왔는데 근본이시는데요. 아무튼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헬륨의 경우에는 대충 어디지? 그러면 잘 나올까? 헬륨은 첫 번째 껍질에 두 개 차고 끝났지? 맞아요? 그 다음에 원자번호 3번 리튬 첫 번째 껍질에 두 개, 두 번째 껍질에 한 개 들어가겠지. 왜? 전자 3개 채워야 되는데 첫 번째 껍질에는 최대 2개밖에 못 들어가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4번 베릴륨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2개 이런 식으로 가겠지. 좀 필요한 부분만 얘기할게요. 자,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거든요. 산소 원자번호 8번입니다. 8번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6개 들어가요. 그 다음에 9번 플로린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7개 들어가요. 아이는 안 맞네. 얘를 밀어야지. 원자번호 10번 네온입니다.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맞아요. 그 다음에 11번 나트륨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1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12번 마그네슘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2개 들어가요. 됐습니까? 쭉쭉쭉 갑니다. 16번 황볼까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6개 들어가. 그 다음에 17번 염소 첫 번째 껍질에 누가 하고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7개. 그 다음에 18번 아르곤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 들어가요. 됐나? 그 다음에 19번 칼 뭐라고?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 네 번째 껍질에 1개 들어가지. 맞아. 그 다음에 마지막 20번 칼슘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 네 번째 껍질에 2개. 이렇게 됐지요. 자, 또 계속 복습할게요. 얘들아, 지금 첫 번째 세로줄 보니까 가장 바깥쪽에 있는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전자 1개 들어가 있네.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얘는 화학 반응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뭐가 1개? 얘는 뭐라 그래?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있으면서 화학 반응에 참여한다.
원자과 전자라고 얘기했었지. 그럼 여기 세로주는 원자과 전자가 다 몇 개? 한 개. 그래서 몇 쪽? 1쪽이라고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원자과 전자 몇 개? 두 개니까 2조. 자, 쭉 넘어가서요. 8번 산소는요 원자과 전자가 6개네. 그다음 16번 황도 원자과 전자 6개네. 몇 쪽? 16쪽입니다. 16쪽. 그 다음에 9번 플루오린, 10번 염소 원자과 전자 7개네. 17쪽이고요. 그 다음에 헬륨, 네온, 아르곤 원자과 전자가 8개. 맞아 틀려? 아니라고 했지. 원자과 전자 빵이라고 그랬다. 18쪽. 왜? 18쪽 원소들은요 이미 첫 번째 껍질에 2개, 그다음 두 번째 껍질에 8개 이렇게 채워지면서 이미 안정되어 있지. 반응에 참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따라서 원자과 전자 빵개입니다. 한 번 더 강조드릴게요. 그 소리. 빵개고요. 반응에 참여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이미 안정돼 있어요. 안정돼 있어요. 안정돼 있고요. 얘네가 실온에서 기체 상태거든요. 안정된 기체입니다. 다른 말로 비활성 기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 이 18종 원소들은 원자 하나만 존재 있어서 안정돼 있지. 그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원자 하나의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원자 분자라고 해요. 이 원자까지 연계고 안정한 기체에서 비활성 기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단원자 분자로 존재합니다. 빨간 분필이 그런가? 그 삑삑 소리 나네. 밑줄 같이 칠 테니까. 한번 칠까? 자, 1번에 18쪽 원소 읽어볼게요. 헬륨, 네온, 아르곤 등 주기를 구해서 18쪽에 속하는 원소. 동그라미 치고 자식할 거 없을 것 같고. 동그라미 1번에 전자 배치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가 2개 또는 8개 채워진 어떤 전자 배치? 안정한 전자 배치. 밑줄 꺼놓으시고요. 따라서 동그라미 2번에 다른 원소와 거의 반응하지 않고 요거 밑줄 쳐놓자. 원자 상태로 존재. 그 말인즉슨 단원자 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자 상태로 존재한다. 단원자 분자. 같은 말이고. 왜? 뭐 색연필로 풀게 하시게? 자, 그래 그 옆에 이렇게 단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하고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기체? 비활성 기체. 자, 그러면요, 저 18쪽을 제외한 다른 원소들도 그 1쪽부터 17쪽까지도 안정해지고 싶을 거잖아. 안정해지는 방법? 18쪽처럼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안정된 전자 수축 2개, 8개 가지면 안정되겠네. 그러면 전자를 다시 다른 원소랑 화학 결합을 하면서 부족한 전자를 채우면서 안정해집니다. 뭐를 통해서? 화학 결합을 통해서. 그래서 2번에 화학 결합 동그라미 적어주시고요. 화학 결합이 형성되는 빨갛게 적혀있죠. 화학 결합. 이 화학 결합 왜 한다? 안정해지려고. 옆에 읽어볼게요.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들은 화학 결합을 통해 여기서도 밑줄 쳐놓자. 18쪽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어 안정. 화학 결합을 통해서
활쪽 원소의 전자 배치를 이루어 안정해지려고 한다. 글씨가 왜 이럴까? 보이지? 뒷사람들? 그 밑에 옥텟 규칙 나와 있는데 옥텟 규칙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화학 결합의 종류는 실제로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엄청 다양해요. 근데 우리 두 가지 안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1번에 이온 결합, 동결합이. 이거 우리 중학교 때 했던 내용이라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알아요. 우리 두 가지 볼 거예요. 이 화학 결합의 종류, 이온 결합이랑 공유 결합. 자, 내가 조금 쭉 설명할 거예요. 쭉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필기한다기보다는 쭉 들어가. 밑줄 칠 시간 줄 테니까. 그다음 우리가 중학교 때 이온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원자가 전자를 얻거나 잃어서 형성된 걸 이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이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 2학년 1단원에서 배웠어. 너 나랑 했어. 자, 그러면은 예를 볼게. 리튬은요. 원자 번호 3번이고요. 따라서 원자에 있고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1개 들어가 있단 말이야, 전자가. 근데 두 번째 껍질에는 8개의 전자가 있어야 안정이잖아. 그럼 이 안정해지려면 전자 7개 가져와야겠네. 그것도 있지만 너네가 생각해 좀 많이 힘들어 보이지 않니? 인생은 실전이야. 얘를 버리면 되지. 맞지 않아?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전자가 가득 차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안정해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리튬은 전자 7개를 갖고 와서 두 번째 꽉 채우는 것보다는 두 번째 껍질에 있는 1개 나가 이 새끼야 하면 얘가 마지막 전자 껍질이 될 거고 다 채워줬잖아.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리튬은 이 전자 한 개를 얻는다 잃는다? 잃는다. 전가.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된다고 그랬지. 몇 개 잃었어? 1개. 그래서 전자를 1개 잃어서 만들어서 양이온, 일가양이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나갔잖아. 그러면은 전하량 한번 계산해 보자면요. 전하량 계산해 보면은 얘들아, 이 전자를 잃었지 양성자를 잃지 않았잖아. 양성자의 수 변화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원자 회계 전하량 플러스 3이고요. 그 다음에 전자는 2개밖에 없잖아. 그럼 전자 1개의 전하는 마이너스 1이라고 했고, 그럼 2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 따라서 전하량이 플러스 1이 돼. 누가? 이온의 전하량이. 쌤, 전하량이 플러스 1이네요. 그래서 원소 기호 오른쪽 위에다가 1 플러스 적어줘야 되는데 1은 생략합니다. 그래서 플러스라고 작성합니다. 됐어? 그러면은 봐봐. 전자 1개를 잃어가지고 플러스 되잖아. 그럼 얘는 리튬 이온은 Li 플러스 적어줬고요. 밑에 있는 나트륨도 전자 1개를 버리는 게 두 번째 껍질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 안정해지겠지. 따라서 나트륨도 전자 1개 잃어서 일가양이온이 되더라.
같은 논리로 19번 칼륨도 날아가면은 한 개 잃으면은 이온 되잖아. 될 수 있잖아. 따라서 K 플러스라고 표현합니다. 되세요? 그거 이쪽 볼게요. 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수업이 벌레 잡았나? 물티슈도 있어요. 물티슈가 낫지요. 내가 좀 손에 분필이 묻어가지고. 됐어요? 자, 그럼 이쪽에 시온 마그네슘하면요. 얘는 전자를 그러니까 세 번째 껍질에 다 채우면 전자 6개 갖고 와야 되잖아. 그거보다는 2개 버리기 낫지 않아? 전자 몇 개 버린다고? 2개. 얘도 마찬가지로 양이 되겠네. 몇 가양이요? 2가양. 2가양 그래. 중지가 먼저 올라왔어. 큰일 나네. 선생님. 어? 탄소는 어떻게? 탄소가 비금속이에요. 네. 비금속이라서 그 탄소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렇게 이온 결합식으로 안 나와요. 공유 결합식으로, 공유 결합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한 게 전자 6개를 갖고 오는 것보다는 2개 버리는 게 낫지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래서 이온 얘기할 때는 이족 원소들은 이가 양연이 되기 쉽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6개를 얻는 것보다 2개 잃는 게 편하잖아. 그래서 모든 원소가 무조건 너 이가 양연 이렇다기보다는 이가 양연되는 게 더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연에서. 나중에 저기 유기화학 이런 거 배우면 탄소가 4가 양이온으로 나오는 경우도 꽤 많아요. 아무튼 그럼 마그네슘은 전자 2개 버릴 테니까 2가 양이온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거지. 기억이 안 날 뿐. 칼슘 볼게요. 칼슘 정전기. 칼슘도 전자 2개를 잃어서 안정해지는 게 낫잖아. 그래서 얘도 2 플러스가 됩니다. 됐어요? 왜 그럼 문제 있어? 아니지? 뚱한 표정이길래 이해가 안 되는 거가 그런 표정 하시는 거. 이해가 안 되신다면 put your hands up and ask me. 갑자기 오시면. 예스. 일본어로 하면 좀 시떡 같겠지? 안 할게. 이용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전자를 잃는 경우는 얘기했지. 없는 경우 볼까? 플로린 봐. 9번 플로린 봐. 얘는요.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있고 두 번째 껍질에 7개 있잖아. 맞아? 그 얘는 두 번째 껍질에 전자 1개 채우면 더 편하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전자 1개를 어떻게 한다? 얻는다. 전자 1개를 얻는다는 의미는 그럼 전화를 먼저 계산해볼까? 전화를 계산하면 원자 핵의 전화를 지금 양성자 수가 9개니까 플러스 9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전자 1개를 갖고 왔으니까 마이너스 10이 되지. 이온 됐을 때. 따라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1 나오지. 그래서 음전하를 띄는 이온이네요. 다시 전자를 얻으니까 음전하를 띄네요. 그것을 음이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플로린은 이게 뭐냐? 전자 1개를 얻었으니까 1가 음이온이 되겠네. 맞아.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니까 플로린 화이온 마이너스 붙여주세요. 얘들아, 양이온에 이름 붙여줄 때는 봐봐. 리튬 이온,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칼슘 이온. 원소 이름에다가 그냥 이온 붙여주면 되지. 맞아요? 음이온은 이름 붙이는 게 조금 달랐지. 플로린 이온이 아니라 플로린 화이온 붙여주시는 거 기억나시죠? 기억나세요? 자, 그러면 옆에 있는 산소 볼게요. 왼쪽에 산소는요 원자번호 8번이고요 그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6개 있어. 얘는 그럼 안전해지려면 전자 6개를 버리기보다는 전자 2개 갖고 오는 게 낫겠네. 맞아요? 그래서 전자 2개를 얻을 거고요.
그러면은 쌤 전자 얻었으니까 음이온이 될 거고 지금 이제 두 개 얻었지. 몇 가? 2가 음이온이 되겠더라. 전화랑 하면 되지 않을까? 전화랑. 원자핵 양성자 수가 8개니까 플러스 8. 그다음에 원래 전자도 8개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8이었을 거 아니야. 지금 두 개 갖고 왔지. 그럼 마이너스 10이 될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따라서 산소가 전자 2개를 얻어서 전하량이 2 마이너스가 되고요. 얘들아, 산소, 염소, 소로 끝난 애들 음이온 되잖아. 어떻게 이름 붙여? 산화이온이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얘는 쓰고요. 산화이온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염소 같은 경우 염소 C 어이 적었네. C에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왜? 얘도 전자 한 개 갖고 오면 안 정해질 거 아니냐. 따라서 얘는 염소화이온? 염화이온. 왜 너니? 제 작년에 눈물 흘리며 외웠잖아. 수소이온, 염화이온, 산화이온, 플로린화이온, 황화이온 등등등등. 수산화이온, 황산이온, 아세트산이온, 암모늄이온. 내 머릿속에 지우기 이런 거. 됐나? 자, 그러면 다시 입장 보자면 플로린이랑 리튬의 입장 보면요. 플로린 원자 한 개는 전자 한 개를 갖고 오면 안 정해져. 근데 얘는요, 전자 한 개를 잃어야 안 정해져. 맞아. 그러면은 얘는 전자가 필요하잖아. 난 필요 없잖아. 갖고 와. 왜 이러세요? 하이 도저로 가보자. 갖다 주는데. 그럼 잘 들어가. 전자를 줬어. 그럼 얘는 전자를 얻고 잃었잖아. 근데 지금 전하량이 달라졌지. 왜? 원자 자체는 중성이잖아. 양성자 수랑 전자 수가 같으니까 중성이잖아. 근데 지금 전자가 왔다 갔다 하니까 전자가 바쁘니까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가 생겼지.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땡기겠네. 전기 플러스 마이너스 땡기 1력 마찰 전기. 예? 왜 전기할 때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얘기하고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흐른다 얘기하고 왜 대전증 낙했잖아. 대전열 외웠잖아. 털유명 나고풀 외웠잖아. 그러니까 봐봐.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다른 전하를 가지면서 인력 잡아내기 붙였지. 맞아요? 그래서 쌤 이온결합은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걸 봐 정전기라고 얘기합니다. 전기에서 발생했으니까 지금 인력이야 청력이야? 인력이지. 그래서 이온결합은 전기적 인력에 의해 결합하더라. 이온결합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결합하더라. 이온이 만들어지니까 플러스가 만들어졌고 마이너스가 만들어졌고 인력이 작용해서 붙더라. 이거 무슨 결합? 이온결합. 자, 그러면은 얘들아 지금 다시 저 주교육 교수 그림 쪽으로 보시면요, 노란색 하나만 있었지. 파란색. 지금 요쪽에 있는 애들 리튬이온, 나트륨이온, 칼륨이온, 마그네슘이온, 칼슘이온 다 무슨 이온이야? 양이온이지. 근데 얘네들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금속이지. 근데 앞쪽에서 필기를 했을 때 금속 원소는 양이온이 되기 쉽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기억나세요? 정확하게 그냥 알칼리 금속 얘기할 때 얘기했어요. 알칼리 금속, 리튬, 나트륨, 칼륨 얘네들 원자과 전자가 한 개 있다 보니까 전자 한 개를 잃기 쉽고요. 따라서
일가 양이온이 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이 양이온들은요 금속 원소들이 양이온이 되기 쉽습니다. 얘는 말장난 한번 해볼까? 양이온은 금속 원소에서만 만들어진다. 맞아 틀려? 왜? 수소역 전자 한 개 잃어버립니다. 그럼 수소 이온이 되겠지? 양이온이지? 수소는 비금속이죠. 그래서 금속 원소들이 양이온이 되기 쉽다. 이건 말이 되지. 됐어요? 그 다음에 반면에 음이온을 만들어내는 산소, 황, 플로린, 염소 얘네들 다 비금속이지. 비금속 원소들이 음이온을 만들기 쉽더라. 왜? 원자가 전자가 많거든.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은 이온 결합은요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전 인력에 의해서 결합이 형성된다. 다른 말로 양이온을 만들어내면은 금속 원소잖아. 그래서 금속 원소와 음이온을 만들어내는 비금속 원소 사이의 결합이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온 결합은 양이온과 음이온 또는 금속과 비금속 사이에 발생하는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형성되는 결합이다라. 되십니까? 그럼 연습 한 번만 더. 연습 좀 해볼게. 나트륨 이온이랑 염화 이온이 결합을 할 거야. 문제 없지? 그러면 지금 얘네 결합할 때 나트륨 원자 한 개는 전자 한 개를 주면 되지. 염소 원자 한 개는 전자 한 개 받으면 이온 되잖아. 한 개에서 전자 왔다 갔다 하면 되겠네. 1대1로 결합하겠네. 따라서 만들어지는 생성물이 NaCl 염화 나트륨이 됩니다. 되세요? 이거 복습형. 얘들아, 나트륨 이온이지 염화 이온이지. 생성물 이름 붙일 때 뒤에 거부터 읽어주지. 염화 나트륨. 다시 얘기하자면 얘는 나트륨 이온, 얘는 염화 이온. 따라서 얘는 생성물 이름 말할 때는 음이온을 첫 번째, 양이온을 두 번째로 불러주시고요. 따라서 염화 나트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염화 이유고 나트륨이에요. 밴드를 좀 가르쳐주고 싶어서. 자, 그러면은 얘들아,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 칼슘 이온이 있고요. 칼슘 이가양 이온이에요. 칼슘 이온. 그 다음에 염화 이온. 얘는 일가음 이온이에요. 얘는 전자 한 개를 받고요. 얘는 전자 두 개를 씁니다. 하나 넣을 때. 그럼 1대1로 들어갈까? 아니라는 거야. 주고받는 전자계수 똑같아야 될 거 아니냐. 맞아? 그럼 지금 이 상태면은 얘는 전자 두 개를 가가 있어. 얘는 전자 한 개 받다고. 전자 한 개 남잖아. 뭐 안 된다고 너. 어떻게 하면 돼? 인마가 두 개 있으면 되지. 선생님 그러면 칼슘 이온과 염화 이온이 결합할 때는 1대2로 결합하네요. 따라서 화학식 쓸 때 CaCl2 밑에 아래 첨점 작게 쓰지. 되나? 되겠나? 한 개만 더 해보자. 야구 했으나 떠오르는 게
밖에 생각이 안 나네. 수산화 칼슘 해보자. 수산화 칼슘. 아 말이야. 칼슘 이온이 있고요. 수산화 이온 OH-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수산화 이온이 2개 있어야 칼슘 이온 하나랑 반응할 수 있지. 맞아? 그러면 반응했을 때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큰일 나요. 얘들아, 여기서 얘기하는 이 2개는 OH가 2개 있는 거 아니야? 괄호로 묶어줘야지. 괄호가 없다면요, 산소 1개, 수소 2개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 지금 산소도 2개, 수소도 2개 있잖아. 괄호 씌워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름 붙이는 거죠. 이름 붙이는 거. 야, 얘들아, 무슨 이온? 칼슘 이온. 무슨 이온? 염화 이온이지. 음이온 먼저 이름 적으라 그랬지. 염화 칼슘. 칼륨이요? 칼슘. 그 다음에 얘 이름 수산화 이온이거든. 그러면은 민주야, 얘 이름 뭐야? 수산화 칼슘. 아까 얘기했지만. 됐어요. 뭐야? 이거보다 들었어? 더 하면 돼요. 난 또 한 시간 지날 줄 알았구나. 자, 좀 풀로 얘기할게요. 풀로. 끝까지 가서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 이온결합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럼 이온결합 하면은 최소 2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해서 만들어지지. 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 화합물이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이온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화합물에서 이온 결합 화합물이라고 이야기해요. 동그라미 의미가 딱히 없지만. 자, 이온 결합 화합물은요, 자, 결합이 됐어요. 얘들아, 염화나트륨 소금이잖아. 너네 아는 소금은 무슨 상태야? 어떤 상태야? 고체 상태지. 일반적으로요, 이온결합 화합물은 실온에서 고체고요. 고체 상태를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이온결합 화합물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서 이미 중성이 돼 있지. 맞아? 전기 통할까 안 통할까? 안 통해요.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고체 상태에서는요,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근데 이 이온결합 화합물, 염화나트륨, 염화칼륨, 수산화칼슘을 물에 녹이면요, 즉 수용의 상태가 되면요, 수용의 상태가 되면요, 예를 들면 염화나트륨을 생각해보면은 이 비커 안에 물에 염화나트륨 NaCl 이 한 덩어리가 근데 있는 게 아니라 나트륨이온, 염화이온으로 분리됩니다. 나트륨이온, 염화이온, 나트륨이온, 염화이온 분리가 돼요. 이렇게 이온결합 화합물이 각각의 이온으로 분리되는 현상을 이온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통화 통해서 나와요. 이온화가 됐어. 그러면 지금 얘는 플러스잖아, 얘는 마이너스 하나를 띄고 있지. 전기 흘려주면 통한다 안 통한다? 통합니다. 왜? 플러스 마이너스가 존재하잖아. 그래서
수용액 다시 이온결합 화합물은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없지만 수용액 상태에서는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분리, 즉 이온화가 되면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됐어요? 이처럼 고체에선 전기 전도성이 없지만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는 물질 오락하게 전해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으나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있을 때 우리는 이들을 전해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럼 이 이온결합 화합물은요. 아까 왜 내가 지금 1대1로 결합한다 그랬잖아. 그럼 소금 입자가 그럼 나트륨 그럼 써도 되니까 나트륨 그다음에 염소 이렇게 해가지고 둥둥둥둥 떠다닐까? 아니 어떻게 있냐면요. 얘가요 딱 붙어있어요. 거의 휘겹지 않네요. 이렇게 쫙 돼 있고요. 옆으로 퍼져 있을까? 아니 앞으로도 퍼져 있고요. 위아래도 퍼져 있어요. 뒤에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 공간을 3D로 공간을 채웁니다. 나트륨, 염소, 나트륨, 염소, 나트륨, 염소 이렇게 쫙 연수적으로 배열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소금의 큰 애는 이게 많이 붙어 있는 거고 작은 애들은 이게 적게 붙어 있는 거고 그 차이예요. 이러한 구조를 우리가 결정 구조라고 이야기해요. 결정 구조. 처음 듣는 내용이지.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아시죠? 처음부터 돌아가시면요. 우리 이온결합은요, 양이온과 음이온, 금속과 비금속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발생한 결합이고요. 그다음에 금속 원소의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수가 적기 때문에 주로 전자를 잃어버리는 게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온이 되기 쉽다? 양이온이 되기 쉽다. 반면에 비금속 원소들은요, 전자를 얻는 게 더 쉽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자를 얻어서 안정되는 게 더 쉽기 때문에 음이온이 되기 쉽고요. 그럼 이렇게 생성된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인력, 자원환경의 힘에 의해서 이온결합이 형성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물질을 이온결합 화합물이라고 이야기한다. 되십니까? 그다음에 이온결합 화합물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NaCl 얘 하나가 그냥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NaCl 하나의 단위가 여러 개 붙어 있더라. 그러면서 입체 구조를 형성하게 되고요. 이걸 우리가 결정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얘는 지금 고체 상태잖아. 지금 양이온, 음이온이 붙어 있으니까 중성이네. 고체 상태에서 전기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 하지만 물에 녹였을 때, 즉 수용액 상태에서는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분리되는 이온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전기 통한다, 안 통한다? 통한다. 자,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가 통하지 않지만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기가 통하는 물질 전해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나갔지. 10분 쉬었다 갈게요.